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하고 있죠? 자, 요거 기억나세요? 고려 말에 편찬됐던 거, 성리학적으로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 요약이 뭐예요? 사략, 이거였죠? 이 사략은 여러분 전문 내용은 모릅니다.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리학적 사관으로 써있다는 거죠. 당연히 성리학자니까 제가. 성리학적 사관이란 건 뭡니까? 정통과 비정통 나누고 정통을 따르는 게 명분이다. 대의명분에 입각했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 고려 말은 정통성도 없고 대의명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중국 한족이 아니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몽골족. 그죠? 기에 해당하는 몽골족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한족을 숭상해야 된다. 한족. 그 한족이 세운 국가가 뭐예요? 명이죠, 명. 그치? 그래서 고려 말에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명을 받들고 대외적으로는 또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뭘 회복해야 돼요? 친원파들에서 이 약해진 왕권을 회복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게 사략이에요, 사략.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영향을 줘서 조선시대 여러분 가면요. 어떤 책으로 변해요? 고려 국사책으로 변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정도전. 똑같아요? 그치? 당연히 여러분 성리학적 사관이겠죠. 자, 근데 이제 고려국사 여러분 전문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요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는 고려시대를 굉장히 어때요? 깎아내려요. 특히 고려 후기 부분을 굉장히 깎아내려요. 맞죠? 왜? 조선은 여러분 어땠어요? 뭘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 일으켰잖아. 그죠? 그럼 후대 사람들은 이성계가 뭐야? 영웅으로 봐야 되는데 왕이 찬탈자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고려 후기를 어떻게 돼요? 비판적으로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건국을 합리화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책이 고려국사. 알겠죠? 자, 그 다음 나중에 여러분 이제 15세기 중반쯤 가면 이때쯤 가면요 세종대왕 때 여러분 세종대왕 때 고려국사가 너무 뭐다 피자주적이야 이거. 우리 고려왕조를 너무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편찬하여라. 지편전 학자들에게 재편찬하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고려사화. 그다음 뭐예요? 고려사 전료였죠. 됐어요? 자, 고려사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세종 때 시작했지만 언제 완성돼요? 문종 완성이에요. 조심하세요. 이거는 문종 때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고려사하고 고려사전료 차이점 뭡니까? 둘 다 이거에 비해 어때요? 자주적 사관이죠. 맞죠? 고려시대를 이때에 비해보단 약간 좀 높이 끌어올렸다는 뜻이에요. 높이 끌어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뭔데? 대체 뭘 통해서 높이 끌어올렸는데 그냥 하나만 알았어요.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조종자를 써요. 조종. 우리 국왕 있잖아요. 국왕들 명칭을 쓸 때 조자, 종자 쓴 거 여러분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황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약간 대등하다는 인식에서 조종자를 쓰니까 약간 자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저 때는 안 썼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도 여전히 약간 성리학적 명분에 입각해서 약간은 또 한계점이 뭐냐? 한계점은 뭐냐면 일단 고려사 같은 건 두 개예요. 한계점이 두 개예요. 자, 첫 번째는 요거는 가끔 나옵니다. 좀 어려울 때 나와요. 자, 우리 왕이 있죠, 여러분. 원래 왕의 업적은 어디에 넣는 거예요? 이거 기전체거든요. 기전체는 본기세가 지, 열점표 이렇게 5개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쓰는데 본기에 쓰는 게 뭐예요? 본기. 왕이 왕. 오케이? 근데 우리 본기에 안 썼어요, 이 책은. 우리 왕의 업적을요. 어디서 썼을까요? 본기 밑에 제후나 여러분 신하들의 업적을 쓴 게 뭐예요? 세가. 알겠죠? 우리 왕의 업적을 세가에 기록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제후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중국 명나라. 알겠죠? 명나라 눈치를 보는 거야. 명나라 눈치를 봐가지고 우리는 본기에 우리 왕을 못 넣고 신하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세가에 넣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때요? 약간 한계지.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상충되죠?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책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근데 이때보다는 좀 어때요? 완화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씀으로써. 어렵죠? 7급에만 나와. 알겠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건 좀 알고 계세요. 이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9급에서는 이 말은 이건 되게 많이 나왔어요. 9급에서 두 번째 한계점. 그래도 여전히 언제는 비판하고 있을까요? 고려 말의 내용은 굉장히 왜곡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왕과 창왕이 누구의 아들과 자손이 아니다. 손자가 아니다. 공민왕의 자식과 손자가 아니고 누구의 자식이다. 그렇죠. 신돈의 자식과 신돈의 손자이다. 신우, 신창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성계는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고 누굴 쫓아낸 거야? 본래 왕이 아닌 새끼를 뭐라는 거야.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알겠죠? 왜곡된 거야, 왜곡된 거. 물론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신돈의...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대학에서도 대학 교수님이 이거를 막 믿더라고요. 난 코웃음 쳤는데.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막 썼어요. 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썼더니 나쁜 새끼, 그죠? 응? 왜 비판을 안 받아들여?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요게 두 개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고려사하고 고려사전의 차이점 뭐냐? 주로 고려사는 국왕의 업적 중심으로 많이 우리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했고요. 국왕의 업적. 전료는 뭘까요? 여기에 없는 내용을 좀 뭐 한 거예요? 조금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로 주요 신하들의 업적, 내용, 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한 책이에요. 보완한 책. 그리고 전료 들어갔으니까 무슨 체예요? 실록, 전료, 통감 들어가면 무슨 체? 편년체. 알겠죠? 편년체. 무조건 실록, 전료, 통감 들어가면 편년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종과 문종 사이 가면서 고려시대의 역사서가 어떻게 된 거야?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단군부터 삼국하고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 때 세조 때부터 시작했지만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서 성종 때 다시 재편찬된 게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여기서 동국 통감입니다. 성종 때 완성된 동국 통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 역사를 통합사로 만들었어요? 단군 조선으로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고려 말까지의 내용을 뭐 한 거예요? 통합사. 자, 통합적으로 편찬한 책이죠. 그러니까 성종 때 완성된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종하면 보통 다 완성시켰죠. 문물을요. 문화들을요. 원래 보통 그럴 때 여러분 성종이란 명칭을 써줘요. 신하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세기 때 뭐 이거 말고도 삼국사전료, 뭐 동국사량 막 있어요. 태종 때. 그런 건 여러분 그냥 기타 눈으로만 봐주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책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쓴 거. 이건 100%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됐나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훈구파였죠. 16세기 쭉 가면서 누가 이제 집권해요, 여러분들? 사림. 자, 사림들은 중국에 대해서, 명에 대해서 어때요? 엄청난 사대주의를 표명하죠? 그래서 얘들은 훈구와 달리, 훈구도 여러분 얘를 믿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믿진 않아요. 훈구와 달리 사림은 단군보다 누구를 더 숭상해요? 그죠? 그렇지? 단군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기자라는 중국인을 숭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여러분 나오는 역사서에는 다 뭐에 대한 내용 나와요? 기자조선, 기자에 대해서 막 숭상한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무슨 책이에요? 율곡 이이가 쓴 거. 기자실기. 그죠? 이 책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단군께서 우리나라에 비록 먼저 나셨으나 그 다음 들어오신 기자가 우리를 유교국가, 문화국가로 발전시켜줬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게 15와 16에 좀 차이점이었죠. 자, 그러면 36번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자고요. 자, 여기서 시대순으로 나열해 봅시다. 가장 먼저 뭘 골라야 돼요? 당연히 니은. 그렇죠? 니은. 그 고려국사 나와 있네. 그 다음 뭐예요? 뭐 고르셔야 돼요? 디귿이죠? 디귿. 그죠? 디귿.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기역. 그죠? 기역. 별표 쳐놔요. 많이 읽어두라고요. 이 내용들을. 많이 읽어두세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뭐라 연결시켜야 돼요? 무슨 역사책들하고만 연결시켜야 돼요? 실학저서들 있죠? 그걸 연결시키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건 이제 후기 문제가 수도하고요. 37번 봅니다. 자, 다음 교육기관 내부에는 문묘, 동그라미칩니다. 문묘, 이런 문묘가 뭐 하는 곳이죠? 제사당이에요, 제사당.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누구에 대해 제사를 지내요? 성현들, 공자맹자, 그쵸? 공맹자. 자, 그 다음, 명륜당. 명륜당은 여러분 강의한 장소입니다. 중국과 조선의 선현,
뭐 중국은 공자맹자고, 그죠? 조선은 뭐예요? 성리학자들이죠? 유교학자들. 꼭 성리학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유교학자들. 우리나라에 18명이 모셔져 있어요. 자, 조선의 선현을 제사 지내는 동무, 서무와 기숙사, 동제, 성제 합쳐서, 서제 합쳐서 양제를 합니다. 양제가 있었다. 정부에서는 학전 지급하여 운영 경비도 마련했다. 수령은 매월 교육 현황을 밑주시세요. 관찰사에 보고했대요. 아, 그러면 이거 중앙에 있는 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예요? 아, 이러면 수령 나왔고 관찰사 나왔으니까 지방, 그죠? 지방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 각 지방 부목군연에 각각 설립했다라고 써있죠? 자, 무슨 학교일까요? 서원이에요, 향교예요. 지금 국립학교니까 향교, 그죠? 향교 조심해야죠. 향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 이제 공립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뭘 파견해야 돼요? 선생들 파견을 시켜야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요, 1번. 2번은 왜 틀렸죠? 여러분, 생원과 진사는 뭐에 합격한 사람을 생원 진사라 그래요? 조선시대 때 등장한 속과죠? 속과가 이러면 생진과잖아. 이거 합격하면 생원 혹은 진사란 호칭 주면서 뭘 지급해줘요? 하얀색으로 된 여러분 자격증 100배 주잖아요. 100배. 오케이? 그러니까 보시면 입학 자격은 속과에 합격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그죠? 대학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당시 대학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조선시대 대학. 성균관 말합니다. 이번은. 그러면 여러분 속과를 그냥 수능시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수능시험. 그 다음에 대과는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시험. 알겠죠?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잘 안 외워지면 외운 사람은 그냥 외우고요. 자, 그 다음 3번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육기관이 뭐예요? 서당이죠? 서당. 자, 4번은 뭡니까? 이거 아까 했어요 우리. 서원이죠. 서원. 그죠? 자, 이거 잘 공부해두세요. 요거 37번요. 각 학교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38번 봅니다. 조선시대 불교계의 동향. 1번 조선 초기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신봉되었으나 왕실과 궁중에서는 불교 신앙행위가 근절되었다. 맞을까 틀릴까요? 어떤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아요? 근절이라 볼 수는 없어요. 왜요? 특정 왕 때는 조금씩 어때요? 부흥하기도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근절은 완전히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면 이게 안 풀리죠. 그죠? 자, 2번. 세종은 최초 도첩제 실시하여 승려로서의 출가를 신고제로 바꾸었다. 왕이 틀렸어요. 왕. 도첩제를 발행하기 시작한 왕 누구예요? 태조예요. 태조. 알겠죠? 태조. 도첩제 되게 비쌉니다. 알겠어요?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출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세조는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의 번역에 힘썼고 원각사의 10층 석탑을 건립한 등 불교 진흥책을 펼쳤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죠? 3번이 여러분 답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세조 때 여러분 세조 때 조선 쪽이 세조 때 제일 불교가 부흥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왜? 영화도 떴잖아. 영화 관상에서 맨 마지막 문구 못 봤죠? 영화 끝나자 나갔지? 맨 마지막 문구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세조는 이후 자기가 죽인 사람들을 뭐예요? 후회하면서 그치? 불교에 뭐했다? 쉼체 뭐 어쨌든 말 써놨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시사 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국왕업적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잘 알고 계시고. 자, 4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려들이 승병으로 크게 활약함으로써 조선 후기 국가정책이 불교 중흥으로 바꿨다. 틀렸죠? 이건 아니지? 그나마 있었던 건 뭐예요? 지방에 막 뭐가 설립됐어요? 여러분 짜증내 외우기 싫게 막 뭐가 설립됐어요? 절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뭐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막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나중에 교재 봐봐요. 17, 18세기 때 가면 막 절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국가정책이 불교 중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응? 그냥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불교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나온 말 맞지만 국가 정책이 바뀐 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지. 그래서 정답 3번. 여기서 정답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말장난 친 거예요. 그 다음 자 39번입니다. 별표 치세요.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자, 아까는 군주학에 대해서 둘이 나눴고요. 이번에는 사상에 대해서 둘이 나눠봤어요. 보세요. 이는 보편적 미추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는 특수하대요. 왜? 현실이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미주십니다. 기는 국한된다. 미주세요. 여기서 기는 국한된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야. 이는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되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기는 여러분 특수하고 특별하니까 기에 의해서 이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를 잘 다스리든가 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걸 국한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미주세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특성이 제각이라는 것은 기의 결정성, 기의 국한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이거 말한 사람이. 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로 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 할까요? 이통 기국론이라 그래요. 그럼 막 기의 지금 뭐 중요성이 역설했죠? 누구의 누구? 기니까. 그래요. 율곡 이의 이통 기국론이에요. 이통 기국론. 자, 이는 원리적 개념으로서 절대적으로 선한 미추세요. 모두가 그치? 이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선하니까. 그 다음 기는 현실적 개념으로서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답니다. 자, 그래서 순선한 이는 존귀하고 선악이 함께 내재한 기는 비천하다. 그럼 뭐 해야 된대요? 나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기는 뭐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그죠? 이거 누굽니까? 주리론자 이왕이죠? 오케이? 그래서 가와 나 여러분들 이렇게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1번. 자, 율곡 이의는 주기론 입장에서 관념적 도덕의 세계를 인정. 여러분 관념적 도덕의 세계가 이입니다. 이. 요거를 인정하는 동시에 경험적 현실 세계를 더 중시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상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누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리론자들에 비해. 그죠? 이거 1번 맞아요. 2번에 여러분들 이황이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아니죠. 이황은 여러분 뭐만 강조해요? 경물치지만 강조해요. 학문탐구만 하면 된대요. 현실은 멀리하라 그랬잖아. 그럼 2번은 나가 아니고 어디에는 맞아요? 가에는 맞습니다. 오케이? 사회경장론이 여러분 이거야.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사회경장론이 국가가 정치경제정책을 잘해서 백성들이 뭐야? 경제생활을 잘 윤택하게 만들어줘야지 모든 사람들이 뭐에 힘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에 힘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제가 맨날 얘 드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력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재수없다고 하지 말고요. 만약에 풍비박산하면 여러분 이게 안심하고 이게 공무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곡이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황은 뭐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지?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황과 이의 차이요. 그래서 이황 같은 경우 여러분 왜 호가 퇴계죠? 왜 퇴계예요? 퇴계. 정계에서 잘 활동을 안 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정계에서 활동을 너무 안 하니까 현실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너무 이상주의자예요. 근데 율곡이는 어땠어요? 주로 어디서 활동해요? 계속. 정계에서 활동하잖아. 현실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의 생활을 잘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암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시험 나오진 않죠. 암튼 2번은 나가 아니고 가요, 가. 그 다음은 3번. 가나 15세기 때 집권 세력 간 사상적 논쟁에서 대두였다. 틀렸죠? 15세기라 하면 돼요. 아니고 몇 세기예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죠. 그죠? 16세기 말에 17세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 이황의 사상을 계승한 건 남인으로 가고요. 직속 계승은 남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서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4번. 가와 나 각각 북인 남인의 학자들이 형통을 계승했다. 틀렸죠? 각각 어떻게 바꿔야 돼요? 서인, 남인, 그쵸? 북인만 서인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북인은 주리론, 주기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우리나라 실제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북인은. 그래서 실학자의 원류에 얘들이 사실은. 북인이 만약에 정계에서 안 밀려났다면 우리가 실학이 17세기 때부터 발전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해군하고 같이 쫓겨났죠? 그죠? 그래서 실학이 금방 발전할 수는 없었어요. 자, 아무튼 정답은 여러분들이 몇 번이라고 그랬지? 제가 1번이라 했나요? 1번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40번. 자, 다음에 가나 사상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은 여기까지가 조선정기 문화예요. 여기까지가. 자, 가 고대 민간 신앙과 신선수를 바탕으로 하고 신선수를 하면 뭐예요 이거?
도교. 그리고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나라가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 건 뭐다? 사람이 다 욕심이다.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과 벗삼아서 불로장생하고 신선처럼 살아라. 그럼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게 도교 아니에요. 즐기라는 거죠. 좀 약간 어때요? 좀 회피성 있는 종교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주택, 묘 등을 선정하는 일종의 지리학으로 지형과 지세에 따라 국가나 개인의 계룡화복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 무슨 사상이에요? 풍수지리였죠? 풍수지리. 같이 결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구분하시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1번. 자, 도교는 고려시대부터 전래되어 틀렸다. 그쵸? 도교는 언제 전래됐어요? 우리가 기록상. 삼국때부터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통일신라 말기에 발전하다가 고려까지 이어져요. 조선시대 16세기 가면서 크게 위축돼요. 알겠죠? 1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단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도교는 교단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잡신교고 다신교예요. 유일신교가 아니니까 교단이 잘 안 만들어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그냥 틀렸어요. 여러분들. 틀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도교는 조선시대 도첩제 실시로 교세가 약화되고 교단의 토지를 못 쓰다니 틀렸죠? 도첩제는 어느 종교에 대한 이 압박이에요. 불교.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풍수지리는 고려시대 서경천도 추진에 이런 쪽 근거되다. 정답이죠? 맞잖아. 개경은 기가 세했다. 그래서 인종에 대한 왕권이 약해졌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나라에 4대를 했다. 빨리 이거에 벗어나려면 어떤다. 지금 기가 충만한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가지고 그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게 묘청 아닙니까? 4번은 왜 틀렸어요? 응? 조선시대는 나를 널리 보급하기에 소격사 지천행사 주관하였다. 나가 아니고 뭐예요? 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딱 써주시면 돼요. 좀 어렵죠?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자주 막 빡세게 여러분들이 외우는 부분은 아니니까. 잘 체크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3쪽 봅니다. 자, 41번. 자, 보세요. 자, 가나의 세금 제도입니다. 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조선 초기 때 여러분 전세 부분 봅시다. 우리 조세. 수치들 중에 조세, 아이고, 뭐라 썼냐. 전세, 조세. 자, 원래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법적으로 확립됐던 게 무슨 법이죠? 다펌 손실법이죠. 그쵸? 풍윤고려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풍윤고려에서. 그 지역별 풍윤고려에서 거기서 세금을 달리 수취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최대 생산량을 몇 두? 300두, 300석 지정해놓고 여기서 몇 분의 몇만 걷는 거예요? 10분의 1만 걷는 게 여러분 이거 아니었어요? 다음손실법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세종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종 가면서 이게 더 전문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법이에요? 공법. 이거 했었죠? 이게 전분 6등, 연분 9등법이죠. 맞죠? 전분 6등법에 여러분 뭐예요? 수등 이척법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토지 면적을 달리해서 그 달리해서 달리 걷는다는 거죠.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은 뭐예요? 풍윤고려에서 최대 몇 두? 최대 20에서 최하 4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담업 때보다는 공법 가면서 최대 해도 여러분 몇 두가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10분의 1이니까. 그래요. 10두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요거도 지금 최대 생산량을 여러분 몇 두로 정해놓은 거예요? 200두로 정해놓은 거잖아. 거기서 10분을 거니까 20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담업 손실 때보다는 세금량을 줄여준 거예요. 세종대왕이. 알겠죠? 오케이? 자, 가가 바로 여러분 뭐냐? 담법 손실법에 대한 사료입니다. 가가. 그죠? 뭐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두 번째 써있잖아. 수전이면, 여러분 수전이 논이에요. 수전. 논에서 1결에 미곡 30두. 한전이 밭입니다. 밭. 그죠? 밭에서 1결에 잡곡 30두로 하여 그 이상 거두는 것은 엄벌한다. 이게 담법손실법. 알겠죠? 엄벌한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의 조세는 비옥도와 연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거둔다. 이건 뭐 써있네요. 그죠? 그치? 자, 그래서 나는 공법입니다. 나는 공법. 자, 1번 볼게요. 자, 담법손실법은 수조권을 받은 자가, 이 사람 뭐예요? 관리죠, 관리. 그치?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농민에게 직접 조세를 거두었다. 맞죠? 걷잖아요. 10분의 1 걷어. 그죠? 거기서 몇 분의 몇을 국가에 세로 바쳤을까요? 15분의 1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지가 먹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답범 손실법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한 조세를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맞죠? 10분의 1. 3번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 구분하였다. 이 뭐 정답은 쉬웠어요. 몇 번이에요? 3번이지. 이거는 어느 시대 때예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 고려예요. 12법이 발달했던 고려. 그리고 당연히 조선은 어떻게 돼요? 6등법으로 구분화되는 거예요. 토지가 더 좋아지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매년 조세 액수를 결정하는데 풍흉의 정도를 반영하였다. 맞네요. 9등급. 상산년부터 하한역 9등급을 했잖아요. 9등급. 그러니까 3번은 뭘로 바꾸셔야 돼요? 전분 6등법이지. 지금 3번은 지금 3등급으로 돼 있대잖아요. 전분 6등법. 6등분 돼 있어요. 6등분. 3번이 틀렸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특히 사료 잘 알아두세요. 사료. 특히 가보단 나는 여러분 진짜 잘 나옵니다. 42번 다음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거로 합당하지 않은 것. 자, 보세요. 기억. 양반 지배층의 경제 기반. 1번 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과전법. 맞아요? 틀려요? 맞지? 과전법 여러분 농민에게 주는 게 아니죠? 국왕에 충성하는 관리에게 주는 게 과전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경제 기반 맞네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농서의 편찬과 보급.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뭐라 바꾸세요? 농사, 직설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둘 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거 했구나. 그냥 했었죠 이거 3, 4번 넘어갑니다. 자, 바로 43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선조 때에 이르러 궁극의 중요한 일을 이기구에서 일임하였다. 이로부터 대신들은 의정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겨울과 여름 두 차례에 있는 백관의 포상이나 견책 또는 중국에 보내는 이 공무를 꾸릴 때와 재앙 때 등 이에는 의정부가 빈청사가 되었으니 탄식한 일이다. 이거 어떤 기구예요? 그치, 비변사였죠. 원래 임시회의기구였던 비변사가 최고기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선조 때니까 여러분 언제 이후예요? 임난 이후라고 볼 수 있지. 그죠? 자, 기억. 이 기구는 세도정치기에 왕권이 강해지면서 권력이 약화되어 혁파되어서 틀렸죠? 세도가들 또한 이 기구를 가지고 뭐 했어요? 권력을 행사했잖아. 비변사 혁파는 언제 때죠? 흥성군 아니에요? 그쵸, 흥성군. 기억 틀렸고요. 니은. 정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한 뒷받침 기구다. 틀렸지. 정조 때 왕권 강화 뒷받침 기구는 두 개 뭐예요? 정조가 직접 만든 거. 용령이라는 여러분 친위부대와 그 다음 뭐예요? 장각이라는 거였죠. 이때 과거 기능을 여기에 부여했잖아. 그래서 정조가 직접 자기 인재를 지가 직접 취했잖아요.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장용령, 장각.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16세기 때 외적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기구였다. 맞죠? 중종 때 삼포해란 이후에 설치했었던 거잖아요. 디귿 맞아요. 리을 임진왜란 이후 구성원이 삼정성을 비롯한 고위관으로 확대되다. 맞네요. 최고기구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미음 왕의 정책 결정권이 점차 약화되었다. 그죠? 비변사의 기능이 강해져서 여러가지 모든 기능을 다 해버리니까 왕은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인만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죠? 비읍 조선 후기에 노출된 정치체제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건 좀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이 비변사를 가지고 각종 권력자들이 권력을 행사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개혁했다, 모순을 해결했다 이런 말하고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디귿 리을 미음 4번이네요.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비변사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44번. 자, 다음 교서를 내린 국왕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자, 붕당의 폐해가 점점 더하여. 일단 밑줄 쳐보세요. 붕당의 폐해가 뭐예요? 붕당들이 대립하는 거야. 여러분, 붕당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보통 언제 무슨 왕 때부터 배웠어요? 숙종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여튼 17세기 때부터야. 17세기 혹은 18세기 때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문구로 보았을 때. 자, 각각 원수를 죽여야만 끝이 났다. 나는 다만 마땅한 인재를 취하여 쓸 것이니 밑줄칩니다. 당과 관계된 자를 나에게 천거하면 내치고 귀양 보내어 서울에 함께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이럴진데 신하가 따르지 않는다면 넌 내 신하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논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뽑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뭐 한다는 거야?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막 붕당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뭔가 국왕이 지금 뭐 직접 나서서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에요? 탕평책이었어요.
자, 여러분 탕평책은 두 왕이 배웠죠. 원래 숙종 때 탕평이 제기됐는데 숙종은 지대로 탈평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싸움을 만들어낸 인간이야. 알겠어요? 자,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이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뭐죠? 이 사람은 완론 탕평책, 이 사람은요, 아이고, 줄론 탕평책이었죠. 자, 완론 탕평책의 뜻은 완만한 자를, 즉 뭐예요? 완만한 자는 건 뭐야? 온건한 자를 등용해서 직접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걔를 탕평파라 했잖아요. 약간 회피성, 제가 탕평책이라고 그랬어요. 회피성. 그러니까 영조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진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노론소론을 교대로 등용해서 뭔가 균형 맞추려 했는데 자꾸 지방에서 누가 변란 일으켜요? 소론파들이 변란 일으켰잖아. 이인자의 난 뭐 이런 거요. 응? 아까 내가 잘 말했다며요. 알겠죠? 이시의 난. 하여튼 이인자의 난 막 일으키잖아. 소론파들이. 그러니까 야, 씨 안 되겠네. 그래서 요걸로 바꾼 거야. 완론 탕평책. 이제 과격파들을 물리치고 그렇지. 내 말에 동의하는 자들만 끌고 가겠다. 근데 이 안에는 솔직히 누가 더 많았다는 거야? 영조를 왕으로 올린 노론파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난 노론만 뽑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정조는 어땠어요? 정조의 줄론 탕평책은 영조가 회피성이라면 정조는 적극적이에요. 왜? 이때는 당습과 관계돼요. 당파를 인정해요. 벽파나 식파, 뭐 노론서론 상관없어요. 노론서론, 벽파, 식파 의견 다 들어요. 다 듣고 국왕이 직접 옳은 정책을 뭐 하는 거야? 직접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조는 약간 회피성. 그렇지? 당습 필요 없어. 내 말에, 내 뜻에 따른 것만 들어와라. 오케이? 그러니까 완전 국왕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조는요, 그래도 당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리고 이제 옳은 방식을 취해내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똑똑하니까. 영조 뭐 똑똑한 왕은 아니에요. 똑똑한 왕은 아니에요. 얘는 뭐야? 얘 엄마가 뭐야, 여러분? 천한 출신이잖아. 쑥빈채 씨가 되게 천한 무술이에요. 무술이 그 나인 같은 여자예요. 뭐지? 여자 시종. 시종 여자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응? 저기 누구하고요? 숙종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영조는 제대로 된 교육을 잘 못 받아요. 못 받았죠. 그게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만 좀 백성들 생각만 좀 많이 하고요. 정조는 정말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취해낸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 차이인데,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료를 봤을 때 누구의 탕평책 같아요? 사료를 딱 봤을 때. 그렇지? 영조 같죠? 그렇지? 정조는 아니죠, 여러분. 내 말에 따르는 자. 그죠? 당습과 관계된 자를 나에게 첨가하면 내쳐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완론탕평책이에요. 자, 알아두세요. 몇 번이에요? 그럼 영조가 아닌 것. 보통 영조 문제 나오면, 정조 문제 영조 나오면 꼭 영정조 같이 정책 같이 나와요. 몇 번이에요? 한 명은 정조예요, 지금. 2번, 그죠? 2번 정조죠. 그죠? 나머지 1, 3, 4는 여러분들 다 봤다. 꼭 알고 계세요.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이제 조선 후기예요. 45번부터. 조선 후기 정치. 조선 후기 정치 문제부터 봅니다. 자, 다음은 조선 후기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자, 일단 여러분 조선 후기 때 군사제도 제일 중요한 게 임진왜란 중부터 설치된 훈련동안부터 숙종 때 금형에 이르기까지 직업군인제로 개편됐다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게 뭐였어요? 오군형이었어요. 오군형. 그죠? 자, 이때 기억. 오군형은 조선 후기 군대는 북인 정권의 군사적 기본 말도 안 되지. 북이 이미 끝났죠. 주로 누구지? 서인이죠. 주로 서인이죠. 남인이 잠깐 잡은 적도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대체로는 서인이 계속 장악해 나가요. 알겠나요? 영조 전까지. 영조 땐 뺏어버려요. 그 다음, 니은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 가면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을 양성한 군대다. 맞죠? 동그라미 칩니다. 뭐 그냥 시험 안 나오는데 포수 밑에다 그냥 써놓을래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많이 못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충선 장군이라는 사람이 우리 포수부대 양성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훈련시켰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일본인이죠. 일본인. 뭐 들어본 사람 알죠? 그렇죠. 일본의 이 유명한 장군인데 임진왜란의 지들 나라의 이 학살에 굉장히 회의감 느끼고 우리나라에 귀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선조가 지어줬어요. 겁나 잘 쐈답니다. 난리 났대요. 자, 아무튼 김충선. 자, 뭐 이런 거 시험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하여튼 니은 맞고요. 디귿 진관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재승 방략체제를 복원하고 소급법을 실시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승방약 체제는 이미 임난 전 언제 때 했었어요? 명종 때 했었어요. 명종 때. 그죠? 을묘해변이라 해서 우리 경상 전라도 이제 왜구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진관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승방약으로 어쨌든 막아내거든요. 막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대로 쭉 갔겠지. 근데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됐어요? 부셔져 버렸잖아. 그 유명한 무슨 전투를 했어요, 제가? 충주지요. 그쵸? 우리 충주 뚫리면 끝나요. 그래서 충주의 모든 부대를 모아놔서 신립 장군이 싸웠지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그래서, 제승방약 체제도 무너졌다. 그래서 다시 뭘 복구해요? 진관을 다시 복구하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 초기 때의 진관과 달리 조선 후기의 진관은 뭐가 달라요? 여기 써있는 소고법이 다르죠? 자, 소고법은 뭐합니까? 양천운성군을 소고법이라 그래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뭐예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전시 때. 전시 때만 막으니까 여러분들 이 소고법은 여러분들 무슨 군이야? 상설군이 아니고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지방군은 개판이야 이거. 거기다 양반은 실제로 여기 훈련 받아 안 받아요? 실제로. 편성은 돼 있는데 훈련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리고 양반, 이 농민들도 어때요? 와, 이거 보고. 내 양반이 사야겠다. 양반이 사면 소국은 수속을 회피할 수 있죠. 맞지? 자, 그러니까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방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임난이 한번 더 쳐졌잖아. 우린 끝났어요. 지방군 없어. 여러분 소국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부대예요. 이거. 알겠어요? 지방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은. 됐어요? 그래서 막 실학자들이 뭘 주장했던 거예요. 중농학파 실학자들이 뭐라 했어요? 토지제도 막 여러분 배웠잖아. 여전론이나 이런 거 다 배웠죠. 균전론. 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요. 농민들에게 다시 토지를 줘서 걔들을 육성시키고 걔들로 하여금 다시 뭘로 돌아가자? 농민 의무병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지금 지방군이 무너졌으니까. 알겠어요? 문화사에서 또 나올 겁니다. 암튼 지금 여러분 디귿은 뭐가 틀린 거예요? 제승방약 체제가 무너지고, 그죠? 제승방약 체제가 무너지고 진관을 복원하고 소고법 실시했다 이렇게 바꿔야죠. 지금 조선 후기를 물어보는데 제승방약이 무너지고 진관을 복구하고 소고법 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진관, 제승방약, 다시 진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소고군은 양반에서 천인까지 모두 포함을 원칙으로 한 양천운성군이다. 맞죠? 단 가로치고 써요. 단 누구는 실제로 안 들어가요? 양반 회피. 그래서 여러분 소고군의 단 한계점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게 소고군이다. 무슨 뜻이야? 농민이나 외건업이가 뭐예요? 돈 주고 양반직을 매입하면 뭐예요? 회피할 수가 있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미음 정조는 왕권 강화의 군사적 기반으로 장룡령을 혁파하고 오운영을 강화시. 뭔 소리야? 틀렸죠? 반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뭐만 맞아요? 니은, 리을 두 개밖에 안 맞아요. 2번입니다. 니은, 리을. 잘 알아두시고. 자, 46번 봅니다. 다음 같은 문제가 나타난 시기의 정치 상황. 제야 세력인 남인서론 지방선비들이 권력에서 아예 배제되어 그치 사회통합에 실패되었다. 지금 중앙정계는 저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 다 밀려났다는 뜻이죠. 지금. 그 다음에 관직이 매매됐다. 그래서 비리가 마련됐다. 이거 매간매직이라 하죠? 그쵸? 과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자, 집권층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능력도 지니지 않다. 그러니까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다는 뜻이에요. 삼정의 문란. 이게 확실한 키워드죠. 자, 세계 세금 제도의 문란으로 농민에 대한 관리의 수탈이 증가해서 민생은 도탄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지방관들이 굉장히 부정부패하다는 겁니다. 자, 몇 세기예요? 조선 후기 중에 몇 세기였어요? 19세기죠. 자, 세도정치 때 상황입니다. 자, 옳은 것. 이거 정답 쉬울 거예요. 몇 번이에요? 2번. 특히 어느 가문이죠? 안동김 씨죠. 라이벌 풍양조 씨가 있긴 있지만 안동김 씨가 완전히 권력을 잡게 돼요. 알겠죠? 자, 1번은 어느 시기예요? 일당 독재 추세가 대두되기 시작했대요. 이걸 환국이라 그래요. 무슨 항부터 배웠어요? 숙종. 그쵸? 1번은 숙종 써주시고 숙종에서 경종 뭐 그 정도에 해당합니다. 1번은. 3번은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치열한 다툼을 억제했다. 숙종 때 할라 했지만 제대로 안 된 거고 제대로 그나마 한 건 영조정조죠. 그쵸? 영정조. 3번은 영조정조 써주시면 되고요. 4번은 언제예요? 효종이 여러분 둘째로 즉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된 거야. 그래서 아들 현종이 고통받았죠. 그쵸? 현종 때 예성논쟁. 현종 때 예성논쟁.
됐습니까? 자, 47번. 47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자, 다음은 조선왕조 오군영의 편제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5개를 다 외울 필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3개는 꼭 외워야 돼요. 훈련도 가면 진짜 10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영청도 100%예요. 왜 어영청도 100%예요? 효종 때, 여러분 효종 때 뭐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인조 때 우리가 졌어. 그쵸? 청에 완전히 져가지고 어때요? 자존심 완전 짓밟혔죠? 그러니까 아들 여러분 효종 때 뭐 준비해요? 몰래. 북벌정제 준비했죠. 북벌군 양성했다 그랬지? 그 중심대의 어영청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영청 문제가 나오면 북벌군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룡청, 수어청은 그냥 눈으로만 받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알겠죠? 자, 금이형도 알아둬야 돼요. 숙종이랑 왕 때문이에요. 숙종 자체에 대해서 업적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때 꼭 금이형 들어가요. 그러면 숙종은 완성시킨 왕이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거 써놔요. 밑에 금이형 밑에다가 숙종 써놓고요. 숙종은 세 부분에 대해서 완성시켰어요. 세 부분. 하나는 뭐냐면 방금 써있는 오군영 완성. 금이형 설치해서 오군영 완성.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에서 박나배 패단 해결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요? 대동법이었죠? 자, 대동법 완성. 대동법. 전국화 완성이라는 거예요. 전국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까요? 그래요. 그쵸. 화폐 전국화 완성. 화폐 유통 완성. 그게 무슨 화폐예요? 상평통보. 그쵸? 요 3개. 또 있어요. 백두산 전기비도 숙종이에요. 맞죠? 또 울릉도 저기 안용복 어부 출신 안용복 뭐예요? 일본 가가지고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받고 온 것도 숙종 때. 알겠죠? 겁나 많아요. 숙종. 여러분 숙종 공부하기 진짜 많은 거야. 그 다음에 황국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맞죠? 숙종 업적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잘 나와요. 자, 여기 계세요. 일단 저 3개는 써놓으라는 거예요. 요런 걸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시험 문제 빨리 푼다니까? 이런 걸 체크해두고 있으면요.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바로바로 다 보여요. 자, 그 다음 자, 1번부터 봅시다. 암튼 자, 15세기 때 정비되었던 오이제는 16세기 조선 중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왜요? 오이제의 핵심은 뭐예요? 오이제의 핵심 농민 의무병이죠? 근데 16세기 수취제대 문란되니까 농민들이 농촌 이탈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군대도 어때요? 무너지는 거지. 그죠? 하다가 외란을 당하여 결정적으로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훈련도감 설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지? 네, 2번 봅니다. 훈련도감에 설치는 농병일치제. 이게 여러분 의무병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용병제, 즉 여러분 직업군인제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3번 오군영은 대외관계 및 국내정세의 뼈에 따라 임기응변 설치되었다. 맞네요. 자, 몇 번에 틀렸어요? 답은 아까 비슷해요. 4번이죠? 남인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서인.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답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남인 서인 바꾸는 거. 제가 괜히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48번 봅니다. 요것만 하고 좀 쉽다.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붕당입니다. 현종실록이네요. 여러분, 현종하면 뭐예요? 예숙논쟁이야, 예숙논쟁. 자, 봅시다. 어떤 붕당인지 잘 읽어볼게요. 소연이 원래 인조 첫째죠? 죽었잖아. 자, 소연이 세상을 일찍 뜨고, 효종이 인조의 제2장자로, 자, 나라 왕을 이었다. 자,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이게 자이대비, 혹은 조대비 이렇게 부릅니다. 인조의 계비, 인조의 두 번째 마누라. 자,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할 것은 예제로 보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강등을 한 것입니다. 미추시세요. 원래 상복을 3년 입어야 돼서 의심할 것도 없는데, 어떤 새끼들 때문에 지금 강등을 했대요. 내렸다는 거죠. 자, 대체로 3년의 복은 아버지를 위하여 입는데 아버지는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임금을 위하여 입는데 임금도 지극히 높기 때문이고 장자를 위하여 입는데 그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고 또 나라를 맡을 사람이므로 그것을 중의형이여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3년을 입는 건 높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금 효종으로 말하면 왕이 올라 존엄한데 높은 사람인데 그의 복제가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이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3년을 입자고 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붕당이에요? 남인. 그죠? 그럼 낮춘 놈들은 서인이었죠? 맞죠? 그러면 남인에 대해서 옳은 것. 남인에 대해서 옳은 것. 자, 내려가 내 밑에서부터 볼게요. 알겠죠?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문 중신. 송시열은 누굴 이끄는 수장이에요? 서인이죠. 서인 중에서도 특히 노론을 이끄는 수장이었죠. 맞죠? 이거 외워야 돼요. 소론을 이끄는 수장은 누굴까요? 송시열의 제자면서도 바닥바닥 대든 사람이에요. 윤증, 그쵸? 윤증. 윤휴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윤휴. 또 고려시대 때 김윤우, 또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3번 광해군 때 이건 쉽죠? 누구예요? 신뢰주의 붕당. 북인, 그쵸? 신뢰주의 붕당, 북인. 2번은요, 이건 쉽잖아요. 서인. 몇 번입니까? 1번. 기사왕국이 여러분 무슨 사건이었어요? 숙종의 원래 첫 번째 부인 죽었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인현왕후 민씨. 민씨가 여러분 자식을 낳아야 안 낳아요? 못 낳아. 그죠? 그래서 남인이 누굴 앞세워요? 장옥정 앞세워가지고 숙종사에 자식을 낳게 하죠. 그게 왕자 윤 혹은 균이라 해요. 얘가 훗날 경종되지. 그게 기사왕국이잖아. 맞죠? 특히 서인이 여러분 당연히 세자책공 반대해요, 안 해요? 반대하죠. 왜냐면 세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윤이 자연스럽게 남인도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 중 누가 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여기 누구 이름 나와 있잖아요. 여기 누구 반대했어요? 그쵸? 송시열이 반대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기사왕국 때 송시열 죽음, 이것도 꼭 알아야 돼요. 송시열은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맨 마지막에 인물 이력서 나왔을 때 기사왕국 때 사망 써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송시열 이렇게 기억하셔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송시열이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장옥정은 뭐다? 천한 출신이다. 그치? 인현왕후는 양반가문, 서인 가문의 여자예요. 높은 가문의 여자예요. 여기 태어난 자식이 왕을 이어봐야 정통성이 있는데, 그죠? 지금 장옥정사에 태어난 정통성이 없다 이거야. 근데 반대하다가 숙종이 어때요? 저 새끼 저 죽여버려가지고 사형먹이 죽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뭐 하나 얘기해주면 숙종은 여러분 세자 때부터 송시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예송 논쟁 때 여러분 왕을 낮추장한 핵심 인물이 누구야? 송시열이에요. 1년상 있지? 1년상 9개월상이 송시열이라고. 그러니까 현종, 여러분, 현종 아들이 숙종이잖아. 그러니까 세자 때부터 그 송시열의 막 그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새끼 진짜 싫었는데 딱 걸린 게 기사왕국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왕의 말을 거역한다 그래서 사형 먹고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고. 자, 아무튼 48번은 정답 1번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쉬고요. 10분 정도 쉬고 11시 5분에 자 49번 동당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